이 비디오에서 저는 빌리스 리포트 매개 변수의 더 고급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앵커 스타일을 사용하는 방법, 동적 SQL을 사용하는 방법, 다양한 값 목록 스타일을 사용하는 방법, 일치하는 값과 동적 기본값을 사용하는 방법 등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테스트 보고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빌리스 리포트 양식으로 이동합시다. 여기 AP 테스트 리포트가 있습니다. 설정 화면으로 가봅시다. 여기에는 AP 공급업체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선택하는 쿼리가 있습니다. AP 공급업체 테이블에서 두 개의 열과 AP 인보이스의 모든 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션에서 우리는 이미 이 매개 변수 단계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 이름, 공급자 번호, 송장 날짜 시작과 끝, 그리고 생성 날짜에 대한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개 변수들은 일반적으로 매개 변수 이름과 where 절의 제약 조건이며 여기에서 앵커를 참조합니다. 앵커는 SQL 쿼리에서 자리 표시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SQL 쿼리에서 보시면 1은 1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앵커는 SQL 쿼리의 앵커를 참조합니다. 실행 시에 사용자가 이 경우 선택적 공급 업체 이름 매개 변수의 값을 입력하면 데이터 제한이 여기에서 바로 이 1대1 앵커 앞에 where 절을 삽입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결과 여러 종류의 앵커가 있어서 이와 같은 하나 등호 하나, 앵커 스타일뿐만 아니라 렉시컬과 직접 바인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앵커 유형은 우리 웹페이지의 개발자 가이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가이드에 보시면 섹션 1.2 앵커와 바인드로 들어가면 여기에서 서로 다른 앵커 스타일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1은 1, 2는 2와 같은 앵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앵커 시스템으로 로저 케어즈 where 절에 있으며 이는 대부분 기본으로 사용하지만 렉시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렉시컬은 다른 보고 도구 및 오라클 표준 보고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여 렉시컬을 사용하면 SQL 텍스트의 전체 섹션을 원하는 특정 SQL 텍스트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트리뷰션 내용에서도 있습니다. 이는 SQL 쿼리에서 직접 파인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차이점을 보여주는 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공급업체 이름, 매개 변수로 보고서를 실행해 봅시다. 지금 당장은 그래서 생성 날짜에 대한 기본값이 이미 있습니다. 생성 날짜 값이 채워진 상태로 이렇게 실행하면 여기 SQL 섹션의 매개 변수 단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생성일에 where 절이 자동으로 삽입됩니다. 그리고 Blitz Report가 이 SQL 쿼리 텍스트를 삽입할 위치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앵커로 1 equals 1을 참조합니다. 그래서 이는 1대1 속성 바로 전에 삽입됩니다. 큰 쿼리가 있고 많은 유니언 A를 포함하고 있다면 같은 매개 변수에 대해 서로 다른 위치에서 다른 where 절 제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각각의 위치에 대해 하나는 1대1, 둘은 2대2, 혹은 5대5 같은 서로 다른 앵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where 절이 서로 다른 위치에 삽입될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한데 새로운 그러니까 6은 6이라는 앵커를 추가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그 앵커가 여기 공급자 번호 파라미터에 참조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공급업체 번호 매개 변수를 입력하면 예를 들어 G 플라스틱스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2022년 송장을 가지고 있기를 바라죠. 아마 아닐 겁니다. 보자. 네, 청구서도 있네요. 그래서 파라미터로 가서 조건절을 봅시다. 이제 생성일 조건절이 1대1 앵커 전에 삽입된 것을 볼 수 있으며 공급자 번호 조건절은 여기 6대6 앵커 전에 삽입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앵커들이 사용되며 SQL 쿼리의 다양한 위치에 다른 SQL 텍스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는 하나와 같은 앵커 스타일입니다. 첫 번째 것은 여기 이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어휘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휘? 어디서냐면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가령 where 절에서 렉시컬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절을 사용한 다음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공급업체 이름을 입력하면 삽입하고 싶습니다.
이 where 절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은 끝 키워드와 줄 바꿈이 끝에 없으므로 이것도 추가하고 줄 바꿈도 추가합시다. 그래서 이것이 주요 차이점입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삽입할 때 den geiler Irmea som helst 외크링스마 gis aware 그래서 kias kinchikout 쿼리석입니다. 좋아, 다시 SQL 쿼리로 가봅시다. 이거 보이죠? 어디 있지? 여기 있는 where 절입니다. 그래서 이 where 절은 SQL 쿼리의 어휘 위치에 삽입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보통 where 절에서 사전을 사용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사전들과 비교했을 때 1:1 앵커를 사용하는 이점이 제한의 끝에 and 키워드를 추가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가끔은 전에스기다이 가이소다 에츠렌즈 그래 있으면 뭐 항상 올바르게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와 같은 것을 사용하면 그냥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코드는 끝과 줄 바꿈을 자동으로 삽입하기 때문입니다. SQL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러한 렉시컬을 열에 사용합니다. 따라서 SQL을 동적으로 만들고 싶다면 여기 토에드가 있습니다. 이 QSQL 쿼리에 추가적인 열을 추가하고 싶다고 합시다. 공급업체를 위해서요. 그리고 추가 매개 변수를 추가해야 하며 이건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먼저 렉시컬을 추가하겠습니다. 이 위치에 공급업체를 위한 추가 열을 추가하고 싶다고 합시다. 그래서 공급자 열입니다. 이것은 자리 표시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갖고 싶습니다. 사용자가 이 추가 열을 볼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실행하면 되는 거죠. 이걸 다시 참조하겠습니다. 그것을 실행하면 ESF라면 런타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레서컬은 삭제되었고 SQL 쿼리는 이전과 정확히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레서컬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정확히 같은 쿼리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동적으로 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 추가 매개 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show 공급업체 세부사항 그런 다음 우리는 해당 렉시컬을 참조합니다. 예를 들어 이것을 그리고 여기에서 SQL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머릿속에 모든 열 이름을 기억하진 못해서 토아드를 사용합니다. 앞 공급업체 그리고 열 이름 FS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그 공급업체 유형 조회 코드 그리고 예를 들어 그 급여 그룹 조회 코드 예시로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지급 방법 조회 코드 좋아요. 추가적으로 이 세 개의 열을 보고 싶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해당 렉시컬의 SQL 텍스트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사용자가 원하는지를 결정하는 가능성이 필요합니다. 이 매개 변수를 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어떤 값을 입력하든 그 비밀 텍스트가 삽입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무거나 입력할 수 있고 보통은 또는 이 같은 것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SQL 텍스트가 삽입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갑자기 이 추가적인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열들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요. 벤더 유형 조회 코드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공급업체 유형 조회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템플릿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템플릿으로 가봅시다. 네, 우리는 전에 템플릿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꺼내보면 템플릿은 특정 열만 보여주기 때문에 모든 것을 봅니다. 그것은 이전 세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 개의 추가 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해당 매개 변수의 값을 비워두면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 추가 열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SQL을 동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P 인보이스 및 라인 보고서와 같은 보고서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여 인보이스 레벨, 헤더 레벨, 라인 레벨 또는 분배 레벨에서 보고서를 실행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사용자가 입력하는
파라미터 설정에 따라 추가 정보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보기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공급자 세부 정보가 표시되지만 지금은 값 목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형이 단순히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는 것은 이러한 예 아니요 스위치의 경우 ORCL 표준 값 목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Just Yes라는 사용자 정의 값 목록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371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빈 값과 아무것도 없는 값 두 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SQL 쿼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가지 값만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값만 선택하며 사용자는 더블 클릭만으로 체크박스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입력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편리합니다. 그들이 더블 클릭으로 그것을 켜면 값이 표시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빈칸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고 도구에서 사용하는 세 번째 앵커 유형, 즉 직접 바인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SQL 쿼리에서 바인드를 직접 사용하고 여기에서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하는 대신에 여기 공급업체의 이름을 위해 여기서 where 절을 가지는 대신 SQL 쿼리에 직접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시다. 아니면 끝에 놓읍시다. 아니면 아마도 여기에.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부르겠습니다. 다른 이름을 사용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바인드를 참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매개 변수 탭에서 이렇게 참조하는 대신 이제 anchor 1 equals 1 대신에 이 지점을 직접 여기서 참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들 작동할 것입니다. 3분 이제 2022년부터 송장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좋아요. 그것도 작동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단점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선택적 매개 변수를 사용하고 싶을 때 비워두면 데이터가 검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등호가 있고 눌과 같다는 것은 참 조건이 아닙니다. 그 이유로 우리는 데이터를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발자들은 종종 NBL 구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NBL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값을 비워두어도 작동합니다. 그러나 이 접근 방식의 문제는 여기 NBL 함수 때문에 쿼리가 이제 벤더 이름에 대한 인덱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급업체 데이터는 아마 괜찮을 것입니다. 크기가 작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큰 거래 데이터 세트가 있는 경우 이 NBL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적 매개 변수에 대해 이 직접 바인딩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We don't send the term query stringing, secondary assembly lot 매개 변수를 입력하는 경우에만 제곱 손실을 동적으로 삽입합니다. 만약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하지 않으면 렉 손실 부분은 입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능 면에서는 더 잘 작동합니다. 다시 이걸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하나는 하나와 같다고 참조합시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손실을 처리해야 합니다. APS 및 또는 이름은 같고 이름입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이 이름은 어떤 이름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빈 onA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두글선 H 언어사의 매개 변수에는 바인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썬 주마우개 변수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 다 동시에 값을 입력하면 데이터베이스는 둘 다에 대해 동일한 값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정확히 동일한 바인드 변수 이름은 사용하지 마세요. 좋아요. 그게 바로 이 매개 변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렉시컬들은 더 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간에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보고서, 표준 보고서, AP 공급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스가 검색관테만 예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도 여기서는 앵커 스타일과 워크 절과 그 안에 바인드를 사용하는데 더 추가적인 매개 변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show context라는 매개 변수가 있고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yes 값의 목록이 다시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연락처 정보를 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꺼져 있으며 사용자가 더블 클릭하면 그것이 켜지게 됩니다.
차이점은 SQL 쿼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더 크게 만들겠습니다. 연락처의 어휘는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요. 그래서 먼저 연락처 열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연락처 정보에 추가된 열이 있으며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렉시컬이 있어야 합니다. Ist in Kontext Terrible Subquery인 이선어리디 스미츠 여기서는 표 밴더 컨텍스트 뷰 또는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그게 여기서 어휘가 y로 채워지면 참 조건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참이 아니면 여기서는 데이터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도 메인 쿼리에서 바깥 조인되어 있어서 단순히 데이터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보이시죠? 바깥 조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비워두면 연락처 정보가 표시되지 않지만 이렇게 채우면 그냥 실행됩니다. 너무 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도 공급업체 사이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테스트 시스템에서는 충분히 작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락처 정보를 볼 수 있고 SQL 쿼리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SQL 쿼리가 약간 더 크다면 엑셀 파일에서 검토하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로그 파일로 가서 전체 SQL 쿼리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사용된 바인드 값들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매개 변수 값입니다. 연락처 표시의 내부 값은 2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비전 운영 단위에 입력된 매개 변수였고 바인드 변수 이름은 콜론 초 그리고 운영 단위 등입니다. 그리고 이제 쿼리를 보면 서브 쿼리는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습니다. 연락처 표시를 보시나요? 그래서 문자 y를 삽입하고 그러면 이 조건이 참으로 되고 추가적인 컨텍스트 열도 추가됩니다. 사용자가 선택하면 그 매개 변수 값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열들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저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매개 변수에 대해 두 개의 레시컬이 있습니다. 매개 변수 이름은 연락처 표시로 나타나지만 두 개의 다른 레시컬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여기에 있는 연락처 표시입니다. 10% 연락처 보기, 두 번째는 M% 연락처 열입니다. Is person on the obvious sound embryon, hittil offense speed forms for a attend. 다른 위치에서 서로 다른 SQL 삽입에 있는 매개 변수 그리고 동일한 매개 변수 이름을 사용하여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것만 첫 번째 기록에는 표시 순서가 있고 다른 것들에는 표시 순서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를 더 삽입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 다른 앵커를 참조할 수 있으며 그런 다음 여기 또는 이것에 대해 다른 시퀀스 텍스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매개 변수에 대해 다른 위치에서 다른 시퀀스 텍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테스트 보고서로 돌아갈게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더 간단하거든요. 네, 여기서 설명하신 것은 값 목록의 다양한 유형입니다. 그리고 좋아요. 또는 먼저 이 매개 변수에 관해서는 한 가지 더 설명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치하는 값 열이 있습니다. 같은 매개 변수 값에 대해 사용자가 선택한 값에 따라 다른 비밀 텍스트를 삽입해야 하는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시 보고서를 찾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AP 송장과 라인은 그런 예시가 될 것입니다. 네, 이거 좋네요. 그래서 이 얘는 공급자 송장, 공급자 라인 데이터, 그리고 공급자 송장 분배 라인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이것을 실행할 때 그들은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스코럴리어스 스프롤리시 레벨이고 스플릿은 파라미터를 선택합니다. 그것은 헤더, 라인, 그리고 또 라인과 분배라는 세 가지 다른 레벨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사용자가 선택한 레벨에 따라 이곳의 렉시컬에 따른 SQL 텍스트가 삽입됩니다. 여기 보시면 표시 레벨이 순서 40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만 표시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표시 순서가 눌립니다만 참조하는 어휘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어휘들은 메인 SQL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이건 좀 더 복잡한 예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렉시컬을 찾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얼량 포스트 관할했습니다. 여기 통장 세부사항 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카우레시오다니면 TFF 열, 그래서 스크먼트 열, 에이징 버킷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를 들어 우리가 분배 데이터를 표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매개 변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사전적 항목들과 여기에 들어가는 SQL 텍스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항목은 송장 세부사항열입니다. 그리고 SQL 텍스트는 행 수준의 모든 세부사항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보이시죠? 안 돼. 이건 아마도 여전히 헤더 수준에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아니면, 오른쪽에서 볼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이건 이미 라인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오른쪽에서 보이는 게 매칭 값이 작동하는 방식이거든요. 역시 전티마치 케이스문처럼 작동합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파라미터 값을 참조할 수 있고, 값 목록을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사용자가 값 라인을 입력하면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텍스트가 동적으로 삽입됩니다. 하지만 만약 사용자들이 값 라인과 분배를 입력한다면 더 길어진 SQL 텍스트를 원할 것입니다. 이 텍스트의 끝부분에는 분배 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선택한 값에 따라 실행하고자 하는 SQL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설명되었습니다. 심지어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이는 라인들이나 라인과 분배들 중 어느 쪽이든 해당됩니다. 이렇게 작동합니다. 그것을 사나사는 물론서나 약선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비밀 텍스트를 위한 동적 SQL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쓰는 비밀 텍스트가 정적입니다. 즉 예를 들어 여기에 열 이름 등과 같은 열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JSON 데이터 매트릭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플렉스 필드를 동적으로 생성하고 싶을 때 열이나 심지어는 계정 차트에서도 예를 들어 우리의 재무보고서에서는 그 동적 시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열을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는 원장에 대한 매개 변수가 있고 분배 세그먼트 열에 대한 렉시컬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객이 다른 계정 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가지고 비밀 텍스트에서는 SQL 우리가 쓰는 그래서 select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select로 시작하는 모든 것은 실제 보고서 실행 전에 동적으로 실행됩니다. 그럼 제가 토아드에서 이걸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쿼리는 귀하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네요. 아마도 제가 올바른 매개 변수를 입력하지 않았거나 아마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세션 컨텍스트가 초기화되지 않아서요. 네, 아마도 더 간단한 AP 공급업체 보고서로 가볼까요? 여기에서도 동적 실행을 가진 매개 변수가 있는데 그것이 DFF 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선택 쿼리로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선택 쿼리는 함수를 선택하며 이 함수는 플렉스 필드 설정에 SQL 텍스트로 반환됩니다. 그 의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토아드에서 실행하면 우리는 Sirobi given Mötese Sirobion zuerst TFF Aussaming eng체련 SQL 텍스트를 발표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공급자 테이블의 속성 여사가 이 속성 열과 일치합니다. 우리 SQL 쿼리를 실행하면 이 파라미터를 예로 설정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SQL 쿼리에서 DFF 열이라고 불리는 렉시컬은 그것으로 대체됩니다. 네, 여기 이거 F열. 그래서 이건 DFF를 동적으로 삽입합니다. 그래서 로그 파일에서 SQL 쿼리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죠? 그 어려운 노치답서로 있습니다. 해당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입니다. 이것이 동적 열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14개 중 세 번째 결과입니다. 이것이 동적 부분이며 실제 리포트가 실행되기 전에 동적으로 실행된 이 SQL 쿼리의 출력에서 나옵니다.
원래 SQL 쿼리에는 DFF 열이라는 자리 표시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능합니다. 예제를 보려면 기존 빌리츠 리포트를 사용하면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좋아요. 또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다른 가치 유형 목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가치 목록이 있습니다. 빌리츠 리포트에서 온 가치 목록, 사용자 정의 가치 목록, 그리고 오라클 가치 목록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테스트 보고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거요. 여기서 우리는 주어로 보고서를 수정하기 전에 팩트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 커스텀을 사용하는 대신 우리 빌리츠 리포트 값 유형 목록 중 처음 두 개는 오라클 표준 값 유형 목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LB 오라클을 선택하면 오라클의 모든 값 세트 목록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공급자나 판매자를 위한 값 세트가 확실히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판매자 이름 아마 이거일 겁니다. 여기에도 사용량 열이 보이는데 이는 빌리츠 리포트에서 해당 값 세트가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기가 있습니다. 있음일 1번 사용되었으니 이걸 선택합시다. 그 다음에 SQL 쿼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LOB 쿼리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차제치로 빌리츠 리포트 값 목록을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연성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는 값 목록 쿼리를 수정할 수 없으며 크기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자체 유형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 쿼리의 정의를 수정하려면 오라클 표준 값 세트로 가서 수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편리하지 않고 제한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체 유형을 발명해서 이제 우리는 Destressed LB, ten offense, der LOB system을 eniver 할 수 있게 하는 쿼리를 있었던지 이제 빌리츠 리포트 값 유형 목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쿼리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러한 매개 변수를 수정하고 목록에서 유효성을 검사하며 표시 전 필터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 쿼리에 대해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값 목록은 항상 두 개의 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값이라고 불리며 두 번째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필수적인 열입니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ID 열을 시작 부분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것은 선택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이 경우에 벤더 이름인 이 값, 열의 값이 여기 바인드에 이용할 SQL 쿼리에 반환됩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와 같이 ID 열을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ID 열은 반드시 값 열 바로 앞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는 제한사항입니다. 끝에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값 열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ID 열이 있다면 이 쿼리를 실행하고 해당 파라미터를 제한하면 벤더 ID가 이 바인드에 반환됩니다. 즉 이것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대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벤더 이름 대신 벤더 ID 그리고 여전히 작동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M 헬스케어가 정구서를 가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봐봐 여전히 작동해. 그리고 그런 다음에 보면 SQL 그래서 그저 우리의 where 절이 그렇게 삽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LOB 커스텀 타입입니다. LOB 커스텀이란 우리가 재사용 가능한 이름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값 목록 쿼리는 이제 이 특정 보고서에서만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할 수 있고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쉽게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보고서 또는 다른 매개 변수로 재사용하고 싶다면 이 버튼을 클릭해서 이 표준값 목록 유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제공 값 목록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고서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 것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AP 공급자 이것이 우리 표준입니다. 선축번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선택하고 공급업체 이름으로 변경하여 여전히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여드릴 수 시간 더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체크박스입니다. 하나는 목록에서 확인이라고 불리며 다른 하나는 표시 전의 필터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두 번째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것은 성능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값 목록의 경우
화면에 표시하기 전에 필터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정을 해제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블리츠 리포트 양식을 열 때 이미 백엔드에서 해당 값 목록 쿼리를 실행하게 됩니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클 수 있는데 더 큰 거래 데이터 세트가 있으면 완료되지 않을 수도 있고 양식이 메모리를 초과하게 되어 값 목록을 표시할 수 없음이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으며 메모리 부족으로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표시 전에 필터를 설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그러니까 지금은 더 편리해졌습니다. 그래서 값 목록이 충분히 작으면 이 필터를 표시 전에 끄는 것이 더 사용자 친화적입니다. 왜냐하면 백엔드에서 이미 로드되었기 때문에 공급업체 이름을 더블 클릭하면 값 목록이 이렇게 나타나고 값을 입력하거나 타이핑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자 A를 입력하고 탭을 누르면 그럼 그들은 이 값들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필터가 켜져 있으면 성능에 더 좋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블리츠 보고서 양식을 열면 이 경우에는 아직 쿼리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하고 나서 이 값 목록을 클릭해야만 쿼리가 실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더블 클릭하면 팝업 화면이 나타나고 리스트가 너무 길 수 있으니 값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값을 입력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쿼리가 실행됩니다. 이는 성능에 훨씬 더 좋지만 그렇게 편리하지는 않습니다. 즉 그냥 더블 클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요 차이점입니다. 시억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하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이제 공유된 값 목록이기 때문에 특정 보고서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고서에서도 사용됩니다. 그것이 버튼 뒤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튼을 클릭하면 이 값 목록을 사용하는 모든 보고서 또는 보고서 매개 변수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으로 직접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공급자 매개 변수의 청구서 결제 보고서는 그 값 목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클릭해서 해당 보고서와 공급자 매개 변수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보고서로 다시 이동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탐색 사용 외에도 전체 텍스트 검색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급자 값을 찾고 싶고 테이블 이름을 알고 있다면 예를 들어 AP 공급자 예를 들어 테이블 이름을 입력하면 해당 테이블 이름을 가진 모든 값 목록을 보여주고 예를 들어 중복을 피하기 위해 기존 값 목록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용 버튼과 화면 표시 전의 필터였습니다. 제가 그것은 사용선을 하면서 그래서 그 페어백스는 섹션에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체크박스가 켜져 있을 때 예를 들어 문자 A를 입력하면 우리는 하나의 유효한 값을 선택해야 하므로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와일드카드를 허용하고 싶다면 등호 대신에 like 조건을 사용하고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에 공급업체 이름 like 여기 위에 바인드에 그리고 그런 다음 아마도 저희는 공급업체처럼 하세요. 사용자가 이것이 와일드카드를 허용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체크박스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체크박스를 변경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정의를 변경하고 싶지 않다면 예를 들어 먼저 사용자 정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준값 목록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며 이제는 이 특정 매개 변수에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체크 해제를 해서 차이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8%라고 입력하면 8%로 시작하는 모든 공급 업체의 송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로그 파일도 닫을게요. 출력 파일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요. 보시다시피 이것들은 8%로 시작하는 공급자의 모든 송장입니다. 그리고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이런 식으로 값 목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작동합니다. 또한 예를 들어 8%와 같은 트릭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B%를 사용하면 좋아요. 여러 값을 확인해야 하므로 이렇게 하면 되고 블리츠 리포트는 이제 자동으로 다음과 같이 변환됩니다.
비교를 OR 절로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A로 시작하는 공급품이 있고 B로 시작하는 공급품도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SQL 쿼리를 보면 이제 제 초기에 where 대신 or 조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리츠 리포트가 자동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값을 사용하면 SQL 쿼리 텍스트를 여러 가지 값 조건이 적용되는 조건으로 변환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그것이 다른 체크박스입니다. 목록에서 확인하고 표시 전에 필터링합니다. 그런 다음 보여줄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의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 목록과 기본 값에 대한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서 이것을 들을 수 있고 이 값 목록에서도 이미 의존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콜론, 달러, 플렉스, 달러로 시작한 다음 점과 매개 변수, 이름 또는 값 목록 이름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라클이 사용하는 동일한 구문입니다. 이 콜론 달러, 플렉스 달러는 다른 매개 변수를 참조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경우 그냥 좀 더 크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where 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 단위 매개 변수가 눌리거나 눌리 아니라면, 즉 운영 단위 매개 변수가 채워져 있으면 공급업체 사이트에 공급업체 아이디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주형 단위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형 단위 매개 변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공급업체가 표시됩니다. 그러나 운영 단위 매개 변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쿼리 추가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렇게 해봅시다. 운영 단위 테이블과 조직 아이디는 이 조직 아이디와 같습니다. 아니요. 송장에서요. 송장들의 조직 아이디? 좋아요. 이제 작동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개 변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직접 입력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여기서 더블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그리고 운영 단위들. 그래서 이미 다른 보고서에 많은 운영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걸 복사할 수 있습니다. 워크로드가 괜찮아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처음에 5번째 위치에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실행하면 이제 우리 공급자들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CUC 운영 단위에서 260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바른 운영 단위를 선택해 볼까요? 하나 있나요? 비전 서비스에도 공급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보입니다. 다른 공급업체들 보이시죠? 이제 54개의 공급업체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종속성과 관련된 한 가지 더 트릭이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다중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전 서비스와 비전 운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업체 이름은 조합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이범29로 두 운영 유닛을 결합한 모든 공급업체들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르카 스탠더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공급업체 값 목록을 보면 우리는 포함을 사용합니다. 전체를 넣으면 아마도 더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등기호 대신 그래서 동등기호는 동등기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운영 단위 이름이 운영 단위 매개 변수의 운영 단위 이름과 같아야 한다고 제한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지역관 이것은 뜻은 우렁 부서에만 작동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경우처럼 여러 값이 있으면 예를 들어 비전 서비스도 선택하면 세미콜론으로 구분된 문자열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전 운영 세미콜론 비전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where 절은 단순히 갖다 기호를 사용하는 것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운영 단위 이름이 그 문자열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전체 문자열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contains 함수를 가지고 있어서 이 utility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 내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regex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어디 있지? 여기 regex처럼. 그리고 그래서 전체 문자열을 통과하고 각 요소를 운영 단위 이름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중값 기능도 종속성과 함께 작동합니다. 이렇게 값 목록에서 종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우리는 두 번째 송장 날짜의 종속성을 송장 날짜의 매개 변수에서 크스라스의 코네아스에서 재미어 9월 1일을 입력하면 이 항목이 이미 자동으로 두 번째 항목인 1월 31일로 날짜를 채웁니다. 이것이 날짜 범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한이나 기본 설정입니다. 사용자는 종종 한 달 동안 데이터를 실행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제거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입력하면 9월 1일에는 기본값이 설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값을 원한다면 두 날짜 매개 변수가 있다면 그냥 보세요. 두 번째 것 옆에는 값 목록이 있습니다. 클릭하기만 하면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클릭하면 첫 번째 매개 변수 이름의 기본값으로 자동 채워집니다. 가요락색 가변수 CSV는 종배스타인 밑줄로 체포됩니다. 마을의 소여시에는 인보이스 날짜부터가 있습니다. 인보이스 날짜부터를 쓸 때 공백색은 밑줄을 사용합니다. 너를 세체보습니다. 매개 변수 이름 대신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레벤트의 운영 단위에 대한 의존성이 있을 경우입니다. 여기 예를 들어 어휘 대신에 운영 단위를 참조하는 어휘를 사용하여 HR 운영 단위를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값 이름을 나열하기 위해 참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참조할 수 있으며 둘 다 작동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본값을 인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없으답니다. 이것을 듀얼에서 오리스를 선택하세요. 라고 입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동적이지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블리츠 리포트가 이것이 함수라는 것을 자동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동적으로 실행되므로 듀얼에서 이 하나를 입력하세요. 라고 입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거해 봅시다. 그리고 예를 들어 SY state에서 100 또는 1100을 빼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전체 쿼리를 두 알에서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쿼리가 더 복잡하다면 그 안에 선택 쿼리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AK 카다로테이스 설치 봅시다. 저장합시다. 여기에서도 머리가 뭐가 가이고 있지 않습니다.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AP 송장과 줄에는 기본값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 항목에는 기본값이 있습니다. 여기 기본값이 있습니다. 네, 이 값은 동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SQL 쿼리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기본값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단일값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동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이들 중 하나라도 널널인 경우에만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러한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제 이걸 보니 보여줄 게 하나 더 있어요. 이것은 디스플레이 순서가 음수 10입니다. 음수 10은 숨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어떤 매개 변수도 해당됩니다. 오르카 표준에서는 숨겨진 매개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음수 표시 순서를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포 선택 기준을 보시면 실행을 클릭하면 표시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가 원장 이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시죠? 여기처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표시 순서가 작동합니다. 그리고 표시 순서를 비워두면 추가적인 것이 필요할 때만 사용됩니다. 같은 매개 변수 이름에 대한 조건문이나 추가 SQL 텍스트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기능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숨긴 매개 변수가 아닙니다. 매개 변수를 숨기기 위해서는 음수 디스플레이 시퀀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SQL 위치에 추가 SQL 텍스트가 필요하면 이곳에 디스플레이 시퀀스 없이 추가 레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레코드는 디스플레이 시퀀스를 가집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